된 악연으로 좀 알려져 있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신임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동네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양측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당대당 협상을 하면서 통합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의 철학을 살리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주에 저랑 안 대표랑 사적으로도 이렇게 만나 뵙고 서로 간에 이렇게 유대를 다졌지만은 저희들은 원래 같은 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도자 간에는 오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안 대표님께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버스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아마 대권 주자들의 당의 진입이나 이런 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저희가 합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의 혁신 의지나 이런 걸 보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자 하셨고, 안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은희 원내대표께서 오전에 라디오에서 그 합당을 위해서 새 당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혹시 대표님과 의견 교환이 된 건지? 그건 아마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내신 입장문에서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지분은 뭐 공모 중이신 지역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지분이라는 게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공정하게 합의가 되어야 합당을 위한 합당이 아닌 정말 지지층을 넓히는, 그래서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합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원래 같은 당이었다는 표현도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두 사람 간의 합당 의지는 확인됐습니다만 그 방식을 놓고는 좀 의견차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당명, 이름 갖고 얘기가 됐어요. 신경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는 신설합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설합당은 당명을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 당명을 바꿀 땐 어떨 때 바꾸냐면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인기가 없을 때 새로운 당명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 우리 당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짠 하고 내놓는 게 당명 바꾸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제1당의 지지율이에요. 근데 왜 바꿀까? 이것은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한번 합당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거 끝나고 합당할 겁니다. 네, 저 기득권 뭐 이런 거 인정 안 하고 저도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네. 합당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것도 근데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추가적인 제안을 해놓는 거 보면 과연 합당의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국민의당은 이른바 흡수합당, 그러니까 말씀하신 신설합당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흡수합당의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흡수합당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102석입니다. 국민의당은 3석입니다. 공정한 합의를 통해서 합당을 한다면 그러면 비율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똑같은 동등한 수준에서 합당을 하려면 국민의당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의석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대권 후보 지지율로서 2자리 이상 숫자가 나와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는 인정을 받고, 그래야 국민의힘과 합치면은 네. 야, 그래, 야권 통합 후보가 돼서 야권 단일 정당이 돼서 지지율이 더 높아가겠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공정한 합의를 통한 당대당 합당이 될 텐데, 이것은 의석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 거의 뭐 시력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동등하게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통합 역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로서 그 비율대로 통합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50대 50으로
오히려 더 많은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 양보해서 이렇게 그런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 통합이 잘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네. 예로 들면 뭐 그 90년대 예를 들면 평민당이 그 만들어질 때 그 이후에 뭐 신민주 연합당 뭐 만들 때라든지 예를 들면 안철수 그 전 대표가 김한길 대표하고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 때 이럴 경우에 대부분 절반씩의 이제 이 지분들을 보장하고 네. 공개적으로 지분을 챙기거나 공개적으로 지분을 약속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다 그런 부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해서 그게 다 이렇게 상대당에 의해서 배려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이룬 행태를 대부분 다 띄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힘과 힘 관계로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봐야 되고요. 또 이 현재의 문제는 방금 이제 안철수 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약속과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속값은 후하게 쳐드린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존심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형태인데 네. 그래 속값을 후하게 쳐주는 문제에서 그럼 다 포기하는데 당명 바꾸면 당신들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면 통합의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는 한번 국민의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당신들의 태도를 물어보는 그런 측면에서 응수타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전의 당대당 통합은요 거의 의석수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급 인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고, 근데 지금 하지만 거의 우리 정당 역사에 있어서 102석과 3석이 통합을 하는데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통합한 역사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있습니다. 누가 네, 2007년에 당시 새천년 민주당 의석이 7석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열린 우리당 의석이 147석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절반 50대 50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장을 해줬나요? 그러면 당 대표 자리를 줬나요? 아니면 그쪽 당 대표를 공동 당 대표를 하고요, 최고위원도 절반을 했고요. 그 뒤 공천 문제나 이런 2008년 공천 이런 데서 거의 대등하게 보장했는데 약간의 이제 이 친정당과 새로 창당된 당이 다시 합치지는 과정에 뭐 약간 그런 차원은 있지만 지금과 좀 다르지만 그때도 엄청난 차이였죠. 근데 그 정당 원래 뿌리가 같은 정당이었고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었잖아요. 이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좀 뿌리는 싶어요. 다르지만 같은 당이었던 점이 좀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이 부분이요? 네. 근데 그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네. 대표가 같은 당에서 같이 있은 적은 있지만 그때 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 정치 활동을 같이 오랫동안 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냥 2, 3년 정도 같이 있었던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